얘네들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와 예쁘겠다 하고 요렇게 그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놓고 얘네들을 동그랗게 무슨 리스처럼 만들 수도 있고, 배치를 얘를 살짝 틀어서 모양을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고, 얘를 갖다가 밑에다 겹쳐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면서 선생님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얘를 거꾸로 해서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얘를 옆으로 잎사귀를 만들 수도 있고, 하나를 이제 어떤 거에 따라서 모양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들, 내 마음대로 구성을 그렇지. 한다. 구성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동그라미에다 예쁘게 저도 그리고 싶으니까 가운데다 크게 하나 할까, 요거 양쪽에 해볼까 막 생각은 하는데 또 하다가 바뀔 수는 있어요. 제 장점이에요. 사람은 계획을 하는 대로 해야지 편한 사람이 있고, 저는 계획은 마음속으로 하기는 하는데 하다가 바뀌어. 그래서 저를 장담할 수가 없어. 그게 저는 또 재밌고 이 삶을 즐겁게 네. 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이름은 모르겠는데 우리 빨간 열매하고 녹색하고 딱 대비가 되죠. 옷을 입을 때도 빨강하고 녹색하고 대비되면서 산뜻하게 입는 경우가 많아. 우리 옷들이 모양이 참 조화롭다 하는 게 자연의 세계에서 다 가져왔대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얘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크고 작고가 이렇게 있는데 방향이 다 달라요. 얘네들이 나란히 있잖아요. 그럼 그리기도 좀 그리고 싶은 마음이 덜 들 정도로 구성력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뭉텅이가 있고 얘도 뭉텅인데 그 안에서 두 덩어리가 또 나눠지고, 이런 것들이 보기도 좋고 그리기도 좋은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잎사귀 먼저 그릴까 열매 먼저 그릴까 또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럴 때는 잎사귀보다는 열매가 좀 더 가운데 있고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잎사귀보다는 열매 먼저 하는데, 요만해, 작아, 저 작게 잘 그려야지 하면 그대로 하셔도 되지만, 그림을 그릴 때는 조금 보기보다 그리기 그 소재보다 크게 그려주는 게 그리면서 색채도 변화를 줄 수가 있고, 그 다음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변화를 주는 걸 가지고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결국은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크게 그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잎사귀를 그릴 때도 제가 지금 일부러 오늘은 스케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데, 지우개를 안 써야지 하는 마음처럼 이따가 지우면 되지 뭐 하는 거는 마음의 안일감을 줄 수는 있으나 스케치 과정에서 계속 덧댈 수 있는 마음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번에 한다 얘긴데, 한 번에 할 때 내가 눈으로 보고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릴 때 딱딱 찍어서 그리는 마음처럼 조금 바뀌어도 괜찮아. 위치에 따라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조금 더 용기 내보자, 지우개를 안 하는 방법으로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얘는 짧고 얘는 길게 했죠. 이런 게 이제 하다가 똑같지 않으면 어때? 괜찮아요. 그냥 이 느낌을 그린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열매가 저거보다는 조금 더 크면서 위치를 잡고 있어요. 열매를 땡글땡글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작거나 너무 찌그러지지 않게 탱글탱글한 느낌은 동그랗게 잘 돼야 되겠죠. 여기서도 우리가 하고 틀리면 지우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번 할 때 그냥 싹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나 그거 못해, 안 해봤어, 안 해본 건 많아요. 저도 안 해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해보자, 해보고 요번에 해보면서 내가 또 어떤 걸 배워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다가 보면 위치가 또 바뀌거든요. 그럼 바뀌면 그 안에서 지운다기보다는 조금 더 조화롭게 그 상태에서 만들어주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여기가 뭐 붙어 있는 것도 같으나 떨어져도 지장 없고, 얘는 앙증맞게 밑에 있어요. 자, 여기는 밑에 있는데 얘가 얘거든요. 근데 여기가 조금 허전할 것 같다 생각이 들면 없는데도 그냥 하나 하셔도 괜찮다는 거야. 그런 게 뭐 무슨 형태나 모양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거는 아니다라는 거. 열매라는 거는 자연물이니까 조금 더 빼도 되고 조금 더 있어도 되고, 여기 하나 떨어져 있는 거 하나를 더 추가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기다가 하나 떨어진 거 진짜 뭐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 효과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추가해서 해보는 용기,
자, 그러다가 아, 얘는 좀 더 길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자, 채색해 보겠습니다. 얘네들을 할까 말까 하다가 얘 잎사귀로 대체한 거예요. 이게 갑자기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 나 진짜 땡글땡글하게 예쁘게 그려야지. 무슨 색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빨간색. 빨강색. 그렇죠. 빨강색도 종류가 있으니까. 자, 제가 뭐 하고 있어요? 만져서. 그런데 왜 마음대로 칠하는 거야? 이렇게 되죠. 하나하나 그리다 보면은 벌써부터 막 조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모습을 일부러 더 보여드린 거예요. 덩어리를 본다라는 마음으로 덩어리를 보는데 오메 번졌네 번졌어. 번지는 응용력은 우리가 수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들은 하나하나 하셔도 괜찮아. 근데 저는 일부러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 하면서도 보여주는 게 이걸 어디서 볼 거예요, 선생님? 그죠? 똑같이 이쁘게 그리는 거는 어디서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이쁘게 한다 하면서도 제가 수채화의 물맛과 조그만 열매 같은 건데도 이렇게도 그리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한테 보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이쁘게 그리는 차원을 넘어서 작품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들한테는 눈요기도 되고, 아, 이렇게 해도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죠. 하나 예쁘게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어. 시간만 투자가 되면. 그런데 반사광을 막 흘러가듯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두운데, 지금 제가 어두운 데를 하고 있죠. 어두운 데를 하는데 제가 붓에다가 물감을 콕콕콕 막 찌르고 있어. 그러면 물감을 많이 붙인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어떤 형태인지는 몰라도 그냥 쿡쿡쿡 효과를 내면서 어둠의 가장 진한 부분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운데 선생님들은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공부가 되는 순간이에요. 이걸 따라하라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면 어려워요. 근데 또 하다 보면 해볼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해보시면 되죠. 유튜브가 이제 저장이 되면 여러 번 보다 보면 아까 하나하나 하시다가 그 다음에 나도 저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번짐으로 해볼까? 이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여러 번 하고 나서 결정되어질 텐데 그때는 또 하셔도 좋겠죠. 그 때라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게 내가 안 올 줄 알았던 그 때가 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얼마만큼 시간이 흘러야 될까요? 좋아하시기만 하면 그림을 계속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뭐 몇 개월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매일매일 그렸어. 그럼 몇 달 안에 생각지 않게 나 이렇게 그렸네? 그림이 모아져 있다면 다 보여요, 그게. 스케치북에 보면 이제 되어져 있는 게 쌓여져 있으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보지 않잖아요. 쌓여두고 막 하잖아요. 우리는 그림을 어느 순간에 나 그동안에 뭐 했었나 한번 봐야지 하다 보면 그 그림이 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는 안 보이고 없지만 밑에다가 일부러 속에 쏙 들어간 열매를 하나 더 추가해서 그린 것처럼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응용력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보이지 않는 눈까지 또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모든 생활에서 똑같겠지만 경험이 쌓이다 보면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막 급해갖고 막 마음이 조급하지가 않거든요. 조금 이상해지면 다시 수습하지고 막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림을 또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선생님들 앞에서 하는 거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지금 좀 들뜨려. 떨렸는데요? 떨리죠. 안 떨렸을 아이고 것 같아. 선생님들한테 제가 안 떨리려고 하는 게 연습이었어요. 그 마음의 연습이 얼마나 힘든데. 근데 저도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재미있고 유튜브 보면 왜 이렇게 사투리도 많고 우리 추억이 다 거기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인가 얼마 있으면은 또 새로운 저기더라고 수업이. 그래서 또 안 보이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막 서운하더라고 벌써. 나 다음 주에 종강이. 만나는 거는 행복한데 막 헤어지는 건 너무 서운하니까. 걱정 마세요. 다 올 거예요. 진짜. 중독됐어 이제. 그 말 들으려고 지금 물어봤네. 자, 여기도 보세요. 자, 깔끔하게 했는데 가운데를 비웠죠.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끝에 부분만 진하게 하면
조금 더 색채도 그렇고 모양도 생동감도 있고 오메 하다가 뚱뚱해졌네. 그럼 바꾸시면 돼. 이게 걱정이 덜 되게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도 욕심 또 막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는데 물로 한 방울 뚝 떨어뜨리면 얘가 이렇게 쫙 타고 가면서 번짐도 생기고요. 제 맑은 녹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옆에 하나가 있는데 얘는 크죠? 그럼 얘는 좀 더 성장한 거네. 익은 그러면 선생님 얘를 말대로 익은색. 익은 색깔도 좋고 얘를 조금 더 물감량을 많이 하거나 색채를 조금 더 진한 색깔로 선명도도 바꿔도 좋고 익은색으로 바꿔도 좋고 무언가만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을 와 좀 진하게 잘했다. 근데 여기다가 물맛을 주고 싶다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그럼 물로만 살살살살 풀어서 우리는 물을 다루는 수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도 확 풀리기도 하고 재밌어지기도 하고 또 긴장되기도 하고 결국은 재밌으면서 그림이 느는 거고 여기다가 여기가 번지면 이쁠 것 같은데 잎사귀를 하나 더 그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밑에다 쏙 들어가는 효과를 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에를 살짝 비틀어 가지고 하나를 요만큼 만들었어요. 조금 작은 걸 하지만 옹골찬 느낌으로 꽉 채우는 효과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추가. 이제 하다 보면은 모양도 잡아지고 정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겨요. 얘네들이 싱싱하게 됐으니까 얘는 좀 더 쑥 들어간 느낌으로 하면 좋겠다. 쑥 들어갔다고 표현할 때는 채도를 낮추는 방법. 그러면은 색깔을 뭐 붉은 계열 섞을 수도 있고 익은 색깔을 섞으셔도 돼요. 근데 이쁘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익은 색을 많이 쓰면 조금 시들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하시고 그 다음 이럴 때 물로만 근데 지금 감성의 색깔은 내가 마음에서 우러난 색이에요. 안 쓰던 색깔을 써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자유를 주면 되게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엄청난 재미를 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선생님 그냥 해보세요 하면 이 보라색을 쓰겠냐고, 그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그래도 되네, 어우러지겠네, 그런 색깔을 쓰니까 좀 더 이쁜가?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래도 된다 저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림을 그리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김영주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그림은 그래도 되는 거였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된다 체면을 걸고. 예. 자신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서 그리는 그림보다 연습을 할 때는 필요한데 그렇죠. 얘는 인맥을 안 했어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되죠. 근데 얘네들에서 벌써 잎사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얘는 들어가 있는 색채로서만 표현해도 잎사귀구나 벌써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조금 있다가 마른 다음에 살짝 해고 싶어. 그럼 그냥 좀 하시면 되고 표현이 안 되네? 그럼 여기다 다른 색으로 할까? 빨간색이 있는데 그냥 빨간색으로 할까? 어때요? 빨간색으로 줄을 그리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완성해 놓겠습니다.